성장은 불편함을 못 느끼는데 네. 실제로 이 널브러져 있으면은 한쪽 부분이 불편함이 막 느끼는 말입니다. 네. 네. 그러면은 네. 성장이면은 그냥 그대로 불편함 느끼지 못하게 있어야 되는 말입니다. 보세요. 성장을 말입니다. 요런 비탈기에다 이렇게 눕혀놔 보세요. 성장이 어떻게 되겠어요? 도로도로 굴러가지고 더 구름이 일어나지 않는 곳까지 굴러가서 그때 엎어진 대로 있을 거예요. 그때 있는 대로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요런 상태가 되면 성장도 구름이 일어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요런 상태 놔두면 성장이 요런 상태대로 있어야만 성장이 아니죠? 안 그래요? 불편하면은 뭐 뒤치기로 해도 네. 그냥 뒤치기예요. 성장이 무슨 뒤치기요? 뒤치기면 일어날 수가 있는 거지. 뒤치기면 일어날 수는 있는 거지만은 성장이 뒤치기는 않지. 지가 뒤치기는 않지. 자, 요런 언덕배기에 성장이 두어지면은 성장 지가 부르지는 않지. 그러나 굴려지는 거지. 굴려짐이 일어나는 거지. 자, 바로 그 차이를 잘 아세요? 굴려짐이 일어나는 거지. 성장이 구르는 게 아니죠. 네. 아침에 내가 그 화장실에 가려고 하는 거기에서 저는 좀 많이 느껴요. 나는 진짜 12시에 자면 6시에 딱 일어나고 싶은데 항상 뭐 3시쯤에 화장실에 가려고 일어나시는 거예요. 제 몸이 이제 그렇게 항상 이제 두세 시간 만에 한꺼번에 6시간을 이렇게 붙잡은 경험이 없거든요. 근데 저절로 항상 가지는 거예요. 근데 이 몸의 패턴이 그렇다는 거고. 그리고 항상 6시 알람 돌리기 한 5분 10분 전에 저절로 눈이 떠지는 거예요. 나는 더 자고 싶어도 눈이 저절로 떠지는 거예요. 근데 이게 내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이게 성장. 그러면 성장은 패턴이 있다고요? 아니 패턴은 없는데 그렇게 저절로. 그런데 그때 거기에 저녁에 너무너무 맛있는 것이 있어가지고 네. 참을 수 없는 먹고 싶음이 일어나가지고 과식을 하면은 2-3시가 아니라 12시 되기도 전에 그런 일도 일어날 거고. 저절로 그러니까 일어나는 이런 게 교수님이 말씀하신 내 의지와 관계없이 몸에서 일어나는 이런 작용들. 그렇습니다. 이런 게 성장 자세가 아닐까. 내 의지와 관계없이. 그래. 제가 발걸음을 이렇게 하는 걸음에서도 한 번도 이 발이라는 거를 쳐다본 경험이 없었는데 막 뭐가 차가우면 나도 모르게 발이 막 먼저 이렇게 확 비켜지는 이런 거에서, 그러니까는, 하면 몸이 먼저 이렇게 비켜버리는 그런 거에서, 야, 발이 먼저 알아서 비켜버리고, 이렇게 차에서 이렇게 막 앞에 오는데, 날파리 같은 게 막 이렇게 하다 오면, 눈을 탁, 내가 탁 감으면은 그게 날파리들이 딱 부딪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면 몸이 먼저 반응하는 거구나 이런 거에서 교사님이 말씀하시는 성장 자세가 이런 게 아닐까. 근데 어떤 혹시 그런 경험을 좀 많이 했었던 것 같아요. 좋습니다. 네, 의지와 관계없이 일어나는 그러니까 저절로 일어나는 이런 것들이 교사님이 말씀하신 그러니까 성장 자세가 아닐까. 그런 경험에서 몸에서 이렇게 많이 경험하려고 하니까 이 바퀴 대상보다는 내 몸 안에서 일어나는 여기에 많이 머물고 머문다는 것도 좀 저절로 일어나치죠. 네. 거기에서 많이 교사님 말씀하신 진정한 성령 자세가 우리는 아직 생각까지는 저절로 일어나는 거 계속 내가 남아있기 때문에 생각은 내가 한다는 생각이 계속 남아있어요. 너 왜 바보처럼 그렇게 살았어? 등신처럼 그렇게 살아서 그런 생각은 아직까지 내가 하고 있다 이런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갑자기 문득 드는 생각은 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지? 이럴 때는 내 의지와 상관없이 이런 생각이 확 드니까 이게 경험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과거의 경험에 의해서 내가 이런 말을 들어서 기분이 나빠서 제가 왜 저런 말을 할까 이렇게 해서 막 저절로 막 생각이 굴러갈 때 거기서 멈춰야 되는데 멈춰지지 않는 거예요. 계속 막 생각이 이럴까 저럴까 눈물도 나고 그러니까 그 뭐 반성장이고 반성장이 아니네. 이야기가 계속 되다 보니까 반성장이고 반성장이 아니네. 이렇게 많이 줄다리를 하고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있어요. 자, 온전한 성장의 경험. 그러니까 이게 성장도 아니고 산 것도 아닌
반송장 말고 온전한 송장 한번 경험해 근데 보시죠. 긴장을 이제 풀어야 이게 좀 경험이 된다고. 예. 일부러 있으면은 이제 이게 좋은데 예. 조금 있으면은 이제 이 불편함이 막 알아져요. 그러다 보니까 진짜 모르면은 좀 좀 긴장돼요. 그런데도 불편은 안 하는데 그래서 이제 이게 바로 성인 자신가. 바른 송장 자세가 아니죠. 송장 자세가 긴장하지 않는 이완 되려고 하는 그런 송장이 어디 있어요. 자, 항상 보세요. 경안각지라고 우리 전에 이야기한 게 있죠. 자, 칠각지 중에 경안각지가 있어요. 경안이라는 것이 무엇이냐? 경안이라는 말 그대로 가볍고 편안함이죠. 우리가 이 경험되고 있는 몸과 마음의 상태가 가볍고 편안한 그 느낌을 경안이라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경안이 되는지, 경안이 어떤 건지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있는 것이 경안각지인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경안이라고 하는 상태는 긴장이 없는 이완된 상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자, 그러면 이제 경안각지, 이완하려고 하는 것이, 이완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이완인가? 긴장이란 것은 하려고 함이 긴장이에요. 하려고 함이 긴장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하려고 하면은 이미 긴장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완하려고 함에 의해서 이완은 결코 일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왜 이완을 이야기하는가? 왜 경안을 이야기하는가? 그것은 어떤 그런 경험 상태가 문득 경험된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런데 그 이야기를 듣고 이완하려고 하면은 이완이 아니라 바로 하려고 함이 긴장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정한 이완은 뭐냐? 긴장이 느껴지면 느껴지는 그대로가 이완인 거예요. 즉, 긴장이 풀려서 긴장이 없는 상태가 된 게 이완이 아니라, 긴장이 느껴지면 긴장이 느껴진다는 것이 알아지는 그대로를 이완이라 그래요. 그러면은, 긴장이 느껴지면은, 긴장은 저절로 풀려요. 왜냐? 긴장은 뭔가 하려고 함이었는데, 긴장에 대해서 풀려고 안 풀려고 하는 함이 없으면은 함이 없기 때문에 긴장이 더 이상 있을 수가 없어요. 긴장이란 어떻게 하려고 함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완이라는 것은 이완하려고 하라 이런 말이 아니에요. 즉 이완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긴장이 있으면 긴장이 있는 줄을 알고 그냥 단지 알아지는 그 상태가 이완의 상태인 거고 그것이 이완으로 되는 길인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통상 이러죠? 이완하려고 하죠? 이완하려고 해요. 긴장이 느껴져. 이완하려고 해요. 그러면 이완이란 되질 수가 없고 하려고 함에 의해서 긴장이 일어나는데 자, 어떤 긴장이 일어나요? 몸에 뭔가 긴장이 느껴져서 이것을 긴장을 풀려고 그래요. 그럼 긴장이 어디에 일어나요, 이제? 마음이라고 하는 것에 대한 긴장이 일어나게 돼요. 긴장이라고 하는 것은요, 사실 궁극적인 긴장은 마음의 긴장이에요. 몸의 긴장은 사실 스트레스가 되지 않는 긴장이 많아요. 예를 들어서 앉아있으면 우리는 기본적으로 긴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하면 허리가 긴장이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꾸 보시고. 그러면은 다시 이렇게 했다면 이게 지탱하는 이 기운, 이것을 사실은 긴장이라고 해요. 긴장이 안 되면 이 형체가 이렇게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사람이 전부 다가 막 그냥 관절이 따로 놀아가지고 그냥 우리 잡으면은 꼭두각시처럼 움직이는 거 있잖아. 그거 놓으면은 푹 퍼져버리잖아. 왜 마디를 연결해가지고 인형 만드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면은 이게 모양도 있고 이런데 그냥 땅에 놔버리면 푹 퍼져버리잖아, 이렇게. 그와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몸에 긴장이 있다는 거예요. 이 물질적인 긴장이 느껴진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 형태가 유지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긴장을 뭐라고 그래요? 이것이 항상 있기 때문에 이것을
뭐뭐의 사요수라고 해가지고 풍대라고 그래요. 지수화풍으로 이루어졌다, 뭐 사대로 이루어졌다 쌓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뭔가 이게 지탱되는 느낌, 지탱이 일어난 느낌을 풍대라고 그래요. 응? 이런 것이 바람 같은 요소라고, 실제 요소가 아니라. 자, 그런데 문제는 이완이라는 것은 뭐냐? 그것이 없어야 된다는 것이 아니라, 이완이라는 것은 그것이 그런 긴장감이 느껴지는 그대로로서 그것을 풀려고도 하지 않고 유지하려고도 하지 않는, 그것이 알아지는 그대로인 거예요. 긴장은 어떤 경우에는 일어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앉는다라고 하는 이 상황, 여기서 하고 있는데, 반장님 그냥 내 할기를 펴고서 더 늦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질 않지요? 그러니까, 여기서 다 이럴 때는, 이렇게 앉고자 하는 의도가 일어나고 앉으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여기서 어떤 긴장이, 물질적이라고 하는데 이 긴장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이런 스트레스, 이 긴장은 그렇게 위험한 긴장이 아니에요. 이거는요, 가령 어떤 조건에 따라서 스스로 풀리기도 하고, 가령 의도적으로, 가령 착각으로 이러려고 저러려고 함이 없으면요, 저절로 다리가 아파지면요, 저절로 이렇게 다리가 펼쳐지고, 저절로, 가령 이렇게 하면 이렇게 자꾸 되고,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요. 그렇게 해서 스스로 어떤 이 풀림이 작용되고, 또 어떤 경우에 일어나고 되고 해서 문제되지를 않아요. 진정한 긴장은 뭐냐? 정신적인 긴장이라는 것인 거예요. 뭐냐 하면은, 도인의 풍물을 유지하기 위해서 코코다에 앉아서 이걸 유지하려고 하면 어떻게 돼요? 여기에서 어떤 느낌이 일어나서, 통증이 일어나서, 요것이 가령 어떻게 되려고 함이 없으면은 이게 저절로 이렇게 풀어져서 여기에 무리가 일어나지 않을 텐데, 이게 무리가 일어날 정도 되면 느낌이 일어나가지고 요게 움직임이 일어나는데, 그런데 도인이 되려고 참으려고 억지로 부리고 앉았으니까 여기서 탈이 나는 거예요. 요 긴장인 거예요. 요 긴장. 요게 전부 다 이런 긴장은, 진정한 긴장은 뭐예요? 뭔가 어떤 상태가 되려고 함이라고 하는 이 정신적인 긴장인 거예요. 그래서 이 경황각지 할 때, 경황각지는 몸에 어떤 이 긴장도 없애야 된다는 말이 아니라, 결국 도라 이름하는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에 대한 표현인 거예요. 요게 되면은, 가령 이런 긴장이나 이런 것이 무겁다, 괴롭다, 힘들다고 느끼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냥 자연현상일 뿐이고, 여기에서 뭔가 무겁다라고 느껴지게 되게 되면은 저절로 다리가 펼쳐지게 된다든가, 또는 자꾸 이런 장면이 일어나요. 그 다음에 또 어디서, 저도 전에 혈자리, 그 아픈 사람이 옆에 그냥 있었다 보니까 자꾸 사열 이런 거 했으니까 옆에 있으니까 한번 보게 되고 하니까, 혈자를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하체가 어쩌고 자면 여기가 혈자리예요, 여기가. 팔도 여기가 어디 혈자리예요. 이걸 듣고 나면 그거 한번 보인 적이 있으니 자꾸 뭔가가 다리나 손발에 하면은 손이 가서 그냥 저절로 이렇게 일어나요. 제가 하는 게 아니라 자꾸 일어나요. 이렇게 되시는 거예요. 그러면 경황각지다, 이완이라는 것은 뭐냐? 진정한 이완이라는 건 뭐냐? 긴장을 풀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긴장이 있으면은 있는 줄 아는, 뭔가 여기서 느낌이 느껴지는 그대로의 상태인 거예요. 이것을 풀어야 된다, 말아야 된다, 풀려고 하고, 하면은 그것이 긴장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다시. 그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 그러니까, 각지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각이라는 것은 뭡니까? 각지라는 것은 문득 알아진다는 느낌이에요. 아는 느낌이 아니라, 각이라는 것은 깨달아진다, 스스로의 자각이 난다, 라고 하는 이런 거예요. 응? 그러니까 항상, 어떤 경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지, 어떤 되려고 하는, 돼야 되는 이런 상태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경화는 정말 몸에 아무 무게감도 없고,
어떤 불편한 느낌도 없고 긴장도 없는 온전한 그런 상태를 경영각진을 이야기한 게 아니, 뭔가 하려고 함이 없는 정신적인 긴장이 없이 단지 작용되는 대로 알아지는 대로의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러면 절대 몸과 마음에서 무리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래서 괴롭다, 불편하다 상태가 되질 않아요. 뭔가 불편함이 작용되면은 저절로 거기에 대해서 뭐 이렇게 되든가 뭐 이렇게 되든가 이렇게 무심코 앉아서 그냥 일어나요. 잠자면서도요, 이렇게 뒤척이면 일어나요. 허리가 뺏기면 이렇게 스스로 굴려지면 일어나요. 그렇게 안 하려고 해도. 허리가 아파지면 이렇게 웅크림이 일어나요. 그냥 그렇게 작용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가령 느껴지면은 다시 또 그런 것이 있으면은 풀려지는 작용이 일어나고 스스로 그렇게 돼 가요. 그런데 이게 자꾸 악화되는 것은 뭐예요? 어떻게 되려고 하는 이 착각이 돼지면은 그런 것이 그대로 그렇게 자연스럽게 작용돼 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 억지가 생기고 무리가 생기고, 그러면 이 느낌이 느낌을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이 어떻게 돼야 된다라고 하는 생각이 강해져 가지고 느끼지지 않아서 여기에서 무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렇게 돼지면 경황각지가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완해야 된다. 수행이라는 것이, 도라는 것이 온전한 이완 상태라고 그러는데, 뭔가 불평이 느껴지네? 그러면 이완을 해야지. 이완을 해서, 편안한, 온전히 이완된 상태가 되면은 도의 상태가 돼. 그래서 이완하려고 한다? 순서가 뒤바뀐 거예요. 거꾸로 뒤바뀐 거예요. 이게 바로 전도몽상이라는 거예요. 이러면은 이완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죽었다 깨라도 이완이 안 된다는 거예요. 이완은 그냥 송장 상태가 이완이에요. 그래서 요가라는 것은 뭐예요? 몸의, 사실은 이완, 이 송장 상태라는 것은 몸과 마음이 온전히 이완된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몸과 마음에 어떻게 하려고 함이 없으니까 긴장이 없어요. 널브러지면 널브러지는 대로예요. 그러니까 이완하려고 함도 없는 상태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송장. 그러니까 송장 상태가 바로 경안각지라는 상태고, 바로 이완이라고 하는 상태인 거예요. 이완되는 이치인 거예요. 그럼 뭐예요? 결국 송장 상태가? 바로 도라는 거죠. 너무나 이치적으로는 단순한데 모든 아르마리만 복잡해요. 그래서 이완하려고 함으로써 송장 상태가 되어지고 도가 되려고 하는 것은 전도몽상된 수행에 대해서 뒤바뀐 걸로서 오히려 수행이 아니게 만드는, 도가 아니게 만드는 요인이 되는 거다. 오히려 이완이 아니라 오히려 이완되지 않는 상태가 되게 하는 것일 뿐이다. 세상에 고사님이 좀 저는 방금 뭔가 생각들어서 질문하려고 그러는데 얘기했다가 잊어먹는데 항상 얘기하시는 거는 이렇게 안 잊어버리시고 또 그 다음부터 연결해서 또 말씀해 주시고 또 답변해 주시면 대단해 보이셔서 그런데 뭐예요? 대단한 게 아니라 사실은 까맣게 까먹고 있다가 뭐가 다른 게 들리면 그게 기억이 나서 다시 가고, 또 기억이 안 나면은 다른 길로 계속 가다가 다르게 막 흘러가다가 또 기억이 나면 또 이렇게 왔다가 그러는 거지. 머리가 좋아서도 아니고 기억하고 있어도 아닌 거예요. 그냥 이게 작용되는 대로예요. 저기 방금 아까 얘기하실 때 그게 굴러와가지고 안정되면 더 이상 그때까지 굴러오고 작용이 안 일어난다고 하셨잖아요. 그렇다면요, 호주가 없어지지 않는 이상은 그 작용은 끝이 없을 텐데. 그 작용은 뭐예요? 이렇게 구른다라는 작용은 안 일어나겠지요? 이제 거기서 경사가 없는데 가면은, 아니면 어떻게 굴러가지고 딱 파놓은 자리로 쏙 들어가 버리면은 이제 구름은 안 일어나죠? 그러니까 그럼 또 뭐가 일어나겠어요? 또 계속 또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보면 그런 끝없는 작용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런데 완전히 작용이 멈출 수가 없는 거 아니에요? 네, 온전한 작용의 멈춤이란 없어요. 멈춤이란 없어요. 그러니까 사람을 왜 자주 얘기하시잖아요. 이 사람으로 드러나면은 불만족이 해소되기 위해서 뭐가 불안정하니까 드러났다. 그것은 사실은
뭐예요? 사람이라고 하는 존재라는 착각에 의해서 그렇게 생각되는 것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냥 답변을 그러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 이제 존재라는 착각이 없으면은 사실은 없어지고 말고가 그러니까 더 이상 의미가 없어요. 그런 말이 더 이상 없게 돼요. 네, 그래서 저는 그 답변이 선뜻 이해가 안 되는 게, 물론 존재론적으로 얘기를 안 하면 이해가 되는데, 근데 그게 안 드러난다, 사람에서 안 드러난다는 게, 그 말 자체가 어떤 존재가 안 드러나는 것으로 느껴지니까. 예, 예. 그러니까 존재라는 생각이 없으면 존재가 아니지요. 그러니까 우리는 맨날 존재라고 생각하니까 존재지요. 응? 그러니까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답변해 주시는 의미에 대한 답변이신 거예요. 존재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는 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애당초 존재가 우주 만물 만상이 다 네. 어떤 존재가 아니고 물질이 아니라면은 그런 물질이 있다 없다라는 그 자체가 관심의 대상도 아니고 이야기거리도 아니죠. 그렇죠. 응? 그렇죠. 전체 그렇게 될 뿐인 거예요. 그렇게 될 뿐인 거예요. 그러면 나라는 착각도 없고 너라는 착각도 없고 세상에 이러니 저러니라는 착각도 없고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저 밀림 속에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사실은 그냥 일어나는 대로죠. 막 태풍이 일어나면 태풍이 일어나는 데고, 홍수가 일어나면 홍수가 일어나는 데고, 토네이도가 일어나면 토네이도가 일어나는 데고, 바람이 불면 바람이 부는 대로고, 넘어지면 넘어지는 대로고, 그렇죠? 자, 그것에 대해서 우리는 항상 옳고 그르고, 맞고 틀리고라고 하는, 그것은 실제로 그럼에 대한 그냥 생각일 뿐이지. 그건 별개의 문제죠? 그럼 이 생각이 없다면은, 이 생각 또한 그냥 경험되고 일어나고 그런 것일 뿐이라면은, 그럼 뭘 고쳐야 되고, 뭐가 다르게 돼야 되고, 뭐, 가령 열반이 어떠니, 도가 어떠니라는 말이 그게 왜 필요하죠? 그냥, 그러니까, 자, 그냥 그럴 뿐인 것을 뭐라고 그래요? 열반이라 그래요. 그래서, 닛바나, 열반에 대해서 누군가가 차마 부처님한테는 못 묻고 사리부타한테 물은 거예요. 응? 부처님이 자꾸 닛바나 열반이라고 하시면 도대체 그게 뭡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냐?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 그런 거예요. 그럼 그게 닛바나다 그러면 욕심과 화가 없다. 그럼 그게 뭘까?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는 뭘까? 즉 욕심과 화가 없는 상태는 나라고 하는 존재라고 하는 이 착각이 없는 상태. 즉, 그 착각이 없다면 어떻게 될까? 그냥 나무가 비가 오나 바람이 부나 사람이 와서 도끼질을 하나 하거나 경험되는 그대로고 일어나는 그대로라고 하는 그냥 경험 상태 그대로의 삶. 이게 열반이에요. 닛바나예요. 그것은 그렇게 우리는 욕심과 화가 있고 나라는 것이 있을 때 존재가 있고 이 괴로움이 어떻게 해서 벌써 일어났고 어디에서 사라지고 태어나서 열반에 이러고 어쩌고 뭐 이래 쌓는 거지. 도가 어쩌고 쌓는 거지.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라면은 뭔가 그러한 관념에 얽매임이 없다라면 일어나고 사라지는 그냥 그것일 뿐이라면은 이제 그러면 도도 없고 닛바나도 없고 존재도 없고 그냥 경험만 있는 그런 것이죠. 그리고 이런 표현이 뭐예요? 바로 반야신경의 표현이죠. 눈도 없고 귀도 없고 깨달음도 없고 도도 없고 괴로움도 없고 모든 게 없다라고 하는 이 표현이죠. 네, 그런 거예요. 자, 결국에는 온전한 깨달음이라는 것은 바로 그러한 경험 상태인 다른 잘못된 이해가 없기 때문에 그냥 그런 경험 상태, 저 아마존의 밀림에서 일어나고 있는 그대로라고 하는 이 몸과 마음에서도 그와 똑같이 일어나는 그대로일 뿐인 그런 경험 상태, 이것이 맞니 틀리라고 규정함이 없는 그냥 그러한 경험의 상태에 대한 표현이 반야신경의 바로 그런 것인 거예요. 근데 이것은 나라고 하는 관념에 대한 분명한 이해가 바탕이 되지 않으면 결코 그렇게 될 수가 없겠죠. 그래서 그것을 깨달음이라고 그런 거고, 이제 그래서 나라는 관념으로부터 자유로워져서 가령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고 꼭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이 된다면 이것을 닛바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새로운 현상이 왜 자꾸 일어나는가? 바로 그런 착각 때문에 일어난다.
왜 화가 일어나는가? 착각 때문에 일어난다. 왜 욕심이 일어나는가? 착각 때문에 일어난다. 그런데 이제 착각이 없어졌죠? 착각이 없어졌으니까 일어남이 없어지는, 마음의 일어남이 없어지는 거예요. 응? 그래서 마음의 일어남이 없어지니, 가령 어떤 이런 현상이 설사 드러난다 하더라도, 이거는 사람이 드러났느니 안 됐느니 이런 것이 없죠? 사람의 인식이 없죠? 응? 그 존재라는 인식이 하나도 없죠? 그러니까, 그러면 삶이라는 인식도 없겠죠? 응? 그래서 어떤, 죽음이 일어나거나, 그렇게 해서 이렇게 이런 현상이, 더 이상 이런 현상이 아니게 되고 나면은, 그러면은 이제 사람이라는 인식이 없으니 일어나 본들 그런 사람이 아닌 거예요. 응? 그런 상태를 무여열반이다, 그래요, 그냥. 착각이 있는 상태에서 착각으로부터 벗어나게 되면 아직 이런 형체 그대로 있으면 유여열반이라 그래요. 영혼은 생소하지. 예, 그러니까 하여튼 생소한, 그러니까 그런 용어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그런 말들이 전부 다 완전히 없어지는 것을 이야기하지 않아요. 존재라는 착각에서 벗어나고 나면은 더 이상 생각이니 뭐니 뭐 인간이 이러니 저러니라고 하는, 이렇게 살아야 되니 저렇게 살아야 되니라고 하는 이런 것부터 온전히 자유로워지고 나면은 그런 것들이 새로운 의미를 띠질 않게 돼요. 그러니까 가장 경험되는 그대로의 삶이라고 한다면은 인간이니 개니 고양이니라고 하는 분별이 아무 의미가 없어요. 그러면 중생이니 부처니라고 하는 이런 것도 의미가 없어요. 그런 구분도 필요가 없어요. 경험되는 것도 자각이니 뭐 깨달음이니 생각이니 뭐 쌓는 것도 구분이 없어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일 뿐이야, 그냥. 자, 그렇게 되면 이제 열반이라는 말도 없어지고 도라는 말도 없어지고 그런 생각도 없어지고 그냥 온전히 경험 그 자체가 되는 거죠, 그냥. 응? 사실 지금도 경험 그 자체이긴 한데 착각이 있을 뿐인 거죠. 착각이 있을 뿐인 거죠. 그러니까 이 착각만 없으면, 이 착각의 메인만 없으면은, 이 착각까지도 경험되는 그대로만 한다면은 도대체 뭐 삶이 이렇다 저렇다 할 이야기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모여 앉아서 이렇게 할 이유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바로 그렇게 되는 것일 뿐인 거예요. 뭐 그렇게 된다고 해서 달리 되는 게 아니죠. 지금 경험되는 요대로 그냥 요런 건데 단지 착각만 없을 뿐인 거죠. 존재라고 하는 이 착각만 없을 뿐인 거죠. 그런 것인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달라질 게 하나도 없어요. 뭐 태풍이 아니라는 것도 아니고. 순간적으로 미치는 거를 이렇게 탁 일어나는 이제 딸아들이 저런 얘기를 하는데, 얄팍한 지식 갖고 알을 현혹하지만 딱 이러니까 얄팍한 지식 갖고 알을 현혹. 엄마 과일이 먼저야 알이 먼저야 이렇게 내가 쿡 치워 이게 먼저야 내가 이렇게 그러면서 뭐 불상은 뭐야 이렇게 묻는 거예요. 불상? 예, 저 부처님은 없다면서 저 상은 뭐냐 이렇게 쿡 치워가면서 이게 문제야 내가 하면서 하길래 우리 신랑이 옆에 오더만 얄팍한 지식과 알을 현혹시킨다 이렇게 그렇게 보여지네. 예. 근데 와 이래 순간적으로 내가 안다 요게 딱 작용이 일어나는 요게 딱 보여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와 진짜 어렵구나. 자, 어때요? 한편에 코미디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지 않아요? 한편에, 그러니까 이 삶을, 세상을 연극이라고 그러니까, 한편에 연극 보는 것 같지 않아요? 어? 사람을 그리고 하니까. 그러니까, 봐요. 만약 그 당사자의 입장에서 뭐, 한 사람은 엄청 심각한 거예요. 어? 한 사람은 엄청 심각한 거예요. 응? 다른 부인이 그런 얘기를. 한 사람은 심각하지가 않는 거예요. 어? 한 사람은 엄청 심각한 거예요. 한 사람은 심각하지 않는 거예요. 응? 제가 확 올라오는데 이게 참 순간 이렇게 딱 들린 동시에 딱 올라오는 이게 참 어렵구나 이렇게. 그런데 안 올라와야 된다고 하면 그렇지만 아니 태풍이 일어날 조건에서 태풍이 일어난 것일 뿐인데 뭐 또 뭐 태풍이 안 일어나야 된다고 하니까 어렵지. 그 순간이 그거 캐치가 이게 여기 저희 바로 네가 뭐라는 이게 딱 앞으로는 그러지 말고
그런 경우 프라이팬으로 머리를 쭉 때려놓고는 너는 뭘 알아? 나도 몰라. 거기에서 또, 내가 또 순간에 착하게 그냥 확 빠져버린다는 생각이. 그래요. 네. 자, 그래서 항상, 그것이 또, 착각이었네, 라고 하는 이런 착각, 이런 경험이 많을수록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온전한 뭐 이해라고 그럴까? 착각으로부터 벗어나실 수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뭐 대승에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단박깨침이라고. 뭐 단박깨침이면은 뭐 모든 것이 다 해결된다라고. 그래서 뭐 대어각성이고, 그래서 그렇게 되는 것이 화두선이어서 최상승선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무문간에는 그 스님에 대한, 그 주인공 스님에 대한 얘기가 별로 없어요. 벽암록에는 그 설명인가 원래 책이 그런가 저는 잘 모르겠지만 거기에 나오는 주인공 스님에 대한 간단한 그 이제 이 양력이나 뭐 전기 일화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여기를 보면요, 가령 무문간의 가장 그 대표 스님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 아주 아주 무문간 중에서도 그 대표적인 큰 스님이라고 하는 조사 스님이라고 하는 이런 분들이 공부하는 그것을 보면요, 스승의 시자 생활만 15년 내지 25년씩을 해요. 아니 세상에 그러면 그 뭐 그런 화두스님이고 그런 조사스님이고 이런 것들이 단박깨침으로서 뭐 그 최상승선이 일어난다고 한다면은, 아니 뭐 한 뭐 일주일 만에 깨치든지 뭐 아니면 뭐 그래 일주일까지는 봐줄 수 있겠어. 그래 1년까지는 봐주겠어. 근데 옆에 붙어서 시자 생활만 15년 내지 25년씩 해야 되겠냐고요. 그래야 이게 그런 스님이 무문간의 주인공으로 되는 그런 화두의 진짜 주인공이 되는 큰 스님이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그것이 뭐 그런 수행이 그것이 다 조사스님이고 그런데 그게 최상승선이라고? 그래서 그게 아니라 착각 자각의 이 경험에 의해 가지고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큰 스님이 시자생활 하는 것도 단박깨침 있는 게 아니라 사실은 착각 자각이 시자생활 하면서 계속 일어나게 되겠죠. 그 착각은 내가 했다는 우리가 가장 그게 이제 나를 실체시하는 이 생각인 것 같은데, 이게 생각이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걸 내가 했다. 이 생각의 사라짐을 그 자각은 그냥 저절로 일어나는 현상이고, 착각은 항상 내가 했다. 자각은 또 내가 했다는 착각이었네라는 것은 자각. 내가 했다라고 하는 그런 상태면 착각. 이런 거죠. 근데 사실은 작용되는 이치로 보면 자각이나 착각이나 똑같이 일어난다. 네. 자, 조금 전에 보세요. 남편이 얄팍한 지식으로 뭐 이러니까 갑자기 불덩이가 팍 일어난다. 그런데 불덩이가 팍 일어나는 것이 이랬죠. 불덩이가 팍 일어나는 것은 이 순간에 이게 뭐예요? 내 불덩이죠. 내 화가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건 착각이죠. 그런데 그냥 일어난 자연현상인데, 이렇게 자연현상인데 또 나라고 착각했네라고 하는 것이 자각이죠.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다 놔버리면 그러면 다 자연현상이잖아요. 그냥 도대체 이때일 필요가 없는. 그러니까 입만 떼면은 적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개구 적착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나오는 말은 다 그냥 착각이고 생각. 그러니까 자, 말이란 거기 대해서 화제가 돼서 나오는 것은 뭔가 일어날 이유가 있으니 그렇게 일어나는 거지만은, 그렇지 않고 입만 떼면 이치를 이야기하는, 누가 물어보지도 않았는데 이치를 이야기하는 것은 전부 다 착각이죠. 그럼 전부 생각 내용뿐인 거예요, 그냥. 응? 그러니까 평상시에 뭐 나 지금 도 닦고 있어 뭐 어쩌고 저쩌고 쌓는 거는 전부 착각인 거예요. 전부 생각 노름인 거예요.
평상시에는 정말 도라고 하는 상태면은 도라는 생각은 까맣게 없어요. 그냥 경험되는 그대로인데 뭔 도가 어디 있어? 도가 어떻게 경험돼? 도가 어떻게 경험돼? 경험되는 그대로의 상태를 도라 이름하는 거지. 도가 경험이 돼? 도는 경험될 수가 없죠. 느낌이 있으면 느낌이 경험되는 거고, 바람이 있으면 불면 그것이 경험되는 거고, 생각이 일어나면 그것이 경험되는 거지. 도가 어떻게 경험돼? 도라는 것은 어떤 실체가 아니라 느껴지는 그대로의 상태를 이름해서 도라고 그러지. 그럼 도라는 상태는 어떻게 돼요? 느껴지는 그대로지, 그냥. 평상시에는. 그런데 맨날, 나 참 도가 잘 되고 있어. 이러고 있으면은, 이건 도가 아니지, 그건. 예? 그럼 관념에 빠지게, 도라는 관념에 빠지기죠. 예. 그래서, 최상승이 아니다. 사실은, 화두스님 이런 건 최상승이라고 그러지만은, 전 거기서, 견성했다라고, 대우각성을 했다라고 하는데, 또 불편함이 일어나. 또, 스승님이 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들으면 뭐, 달라. 그러니까 이게 계속, 자각이라고 하는, 견성이라는 것이 경험됐다가, 또, 뭔가, 아닌 것 같은데, 라고 하는 이런 것이 일어났다가, 계속 이름을 통해서, 이제 더 이상 의문이 일어나지 않는,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령 무문관에 나오는 그 주인공 조사 스님들 또한 그런 과정이 다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착각이란 안 일어나야 되는 것이 아니라, 이 착각은 수행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안 좋은 게 아니라 자각이 일어나기 위한 원인이다 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착각의 경험이 많을수록 더 나중에 큰 선지식이 될 수가 있다. 그래야만 사람이 누가 와서 무슨 착각의 이야기를 해도 다 아는 거예요. 경험해봐서 알지. 경험은 나가 있는 것이 아니라 경험이라는 것이 그 소리가 들리면 기억으로 나죠. 기억으로 나요. 기억작용에 의해서 다 그렇게 어떻게 그렇게 작용되는지를 다 알아지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부터 경험을 해보세요. 자, 성장의 경험, 성장의 경험. 자, 성장의 경험이 어떤지 잘 모르시는 분. 머릿속으로는 다 이해가 됐죠? 생각으로는 다 이해가 됐죠? 그러면 실제로 생각 그대로인지 아닌지를 한번 경험해 보세요. 그러시고 난 다음에 그 경험을 다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위자연님은 성장 상태에 대해서 우리 조금 전에 이야기했는데 성장 상태에 대해서 이해가 되셨나요? 성장이라는 거? 유튜브에서 들었어요. 예. 그러면은 어떻게 지금부터 이제 성장 상태를 실제로 경험해 보실 건데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성장 상태가 되려고 하면은 세상에 성장은 될 수가 없겠지요? 네. 되려고 하는 성장은 없을 테니까. 네. 그럼 어떻게 성장 상태가 될 수가 있죠? 저 존재 자체가 없다고 예. 생각하는 그런 식으로 하는 자기의 느낌을 예. 그냥 내가 하는 게 아무것도 없다. 예. 내 몸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그놈은 뭔데요? 일단 그렇게 말해야 성장이 되는 거 아닙니까? 아니, 그렇게 말하면 그렇게 말하는 놈은 여전히 살아있는데? 그리고 좀 잠깐 그래 하다 보니까 사라지겠죠, 이렇게. 사라질까요? 아니면 더 은밀해지고 더 교묘해질까요? 예. 자, 이 성장 상태가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무조건 그냥 늘부러져서 그냥 알아지는 대로 느끼지면 느끼는 대로 예. 성장이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다음부터는 들어보셨으니까 한번 실제가 어떤지를 한번 경험해 보시고 그 경험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하시면서 자, 개별적으로 그 한번 이 자신의 경험을 가령 수행의 경험이 제대로 되고 있는 건지 아닌지 또는 자기 이 경험 상태인데
이 같이 이야기하기가 좀 그러신 분은 개별적으로 한 번씩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여기 다 같이 송장 상태를 경험하시고 2층에 보면 저 안쪽에 방이 있습니다. 그 왜 거실 안쪽에 방이 있으니까 거리로 한 분씩 오시면 됩니다. 자, 제일 처음에 누가 하실래요? 예. 그러면은 가서 제가 준비를 해야 되니까 10분 후에 10분 후에 오시면 돼요. 이거는 저하고 상관없는 얘기인데 예. 이것도 TV보다는 무척 든 생각인데요. 그 요즘에 스페하숙집인가라고 네. 예능하는 거 있어요. 네. 거기 중에 이제 그 순례자가 한 말이 그 순례길에서는 하루에 밥 한 끼만 먹고 하루 종일 걷기만 해도 너무너무 행복한데 예. 왜 한국에만 가면 그렇게 풍요롭게 지내는데도 전혀 행복하지 않을까라는 얘기를 했었거든요. 예. 이처럼 무심히 지나갔는데 드는 생각이 이것도 관념의 문제고 또 그 생각 자기가 이치를 모르니까 더군다나 도시에 가면 뭐 어떤 정보가 막 들어오는 게 엄청 많으니까 그러니까 더 혼란스러울 수도 있는 거고 그냥 그런 게 이제 그 수행 쪽하고 연관돼서 생각이 들더라고요. 예. 저는 문득 그런 생각이 드네요. 막 달라이 라마한테 그 인도 다람살라에 가서 달라이 라마의 법회에 그냥 막 몇백 명인지 하여튼 막 큰 법당에 사람이 빡빡하죠. 근데 달라이 라마의 소리가 들리고 달라이 라마 모습만 보여도 막 눈물이 줄줄 흐르는 사람이 많아요. 막 흐르는 사람이 많아요. 그래서 전에 여기 오셨던 한 분도 다녀오셨다고 그랬죠. 인도 뭐 순례인가 어디? 그러셨죠? 네. 그런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거예요. 아니 달라이 라마의 법력에 의해서 그 모습만 봐도 막 눈물이 나고 막 기쁨의 희열이 이렇게 나는 걸까? 달라이 라마의 법력에 의해서 그런 것일까? 아니면 자기가 달라이 라마의 어떤 관념에 빠져가지고 달라이 라마의 실제 모습이 보이니까 그 관념의 상태에 몰입이 돼서 그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 라는 거예요. 자, 산티아고? 스페인 속에 산티아고의 길을 가면 우리는 산티아고에 대해서 하도 많이 들어가지고 그 순례길을 걸으면 어떻다는 둥, 인생이 어떻다는 둥 하도 많이 들어가가지고 가서 사실이 경험되는 것이 아니라 그 관념에 오로지 몰입돼서 그 관념에 의한 느낌은 아닙니까? 그럴 수도 있겠죠. 자, 달라이 라마라는 관념인데 달라이 라마 실제로 보니까 더욱더 이 관념에 몰입돼서 막 눈물이 나고 그냥 희열에 벅차오는 같은 그런 느낌이 아닐까? 달라이 라마의 법력에 의해서 이렇게 된 걸까? 아니면 달라이 라마가 보이니까 달라이 라마에 대한 관념에 온전히 몰입이 일어나가지고 그렇게 된 걸까? 산티아고의 걸음에 의해서 그렇게 됐을까? 아니면 산티아고의 그 어떤 지금까지 듣고 보고 책도 읽고 막 하도 들어가지고 가고 싶은 생각이 일어나서 가니까 온전히 그 관념, 산티아고에 대한 관념에 대한 온전히 몰입이 일어나가지고 가령 어떤 그런 기쁨이나 희열이 느껴지는 것은 아닙니까? 제가 그 사람하고 직접 얘기를 안 해봤으니 그건 모르겠지만 그냥 또 관념의 문제인 것 같기도 하고. 예. 만약 산티아고에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한국에 와서 어디에 살아도 그럴 수 있을 거예요. 사실 산티아고의 길은 어떻게 보면은 육체적인 어떤 피로나 그렇죠. 그까지 치닫게 되는 거죠. 만약에 가령 어떤 육체적으로 그런 한계에 직면하고 그런 경험까지 여기서 살면서도 그런 희열이 느껴진다고 한다면 지금 우리 삶에서도 그렇게 느껴질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이치를 모르면 어딜 가나 불편할 수도 있고 만족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무한서처,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 즉 괴로움이 없는 곳은 딴 어떤 곳이 아니라 딴 어떤 세상이 아니라 딴 어떤 경험 상태가 아니라 지금 이 순간 보이고 들리고 하는 바로 이곳이다. 이곳에 생각에 얽매이면은
생각의 내용으로 들림을 규정하고 생각의 내용으로 보임을 규정하면은 이것이 추워서 얼어 죽고 더워서 쪄 죽는 곳이고 연결시키지 않고 경험되는 그대로면은 바로 더위도 추위도 없는 곳, 즉 괴로움이 없는 곳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은 어디 지금 이성은 들리는 이 순간, 보이는 이 순간, 보이니 생각이 작용이 되는 요 경험 상태가 괴로움이 없는 곳이기도 하고 추위와 더위가 없는 곳이기도 하고 바로 추위와 더위로 죽고 싶은 만큼 괴로운 것이기도 하고 그렇다는 거죠. 딴 것이 없죠. 응? 그런데 만약에 그것이 산티아고는 그렇고 한국에서 삶은 그렇지 않고라고 한다면은 그것은 온전한 도의 상태가 아니라 그 관념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바로 거기 가면 그렇게 되는데 여기 오면 안 되는 거죠. 그런데 실제로는 뭐 거기보다도 한국에서의 삶이 훨씬 편한데 근데 여기는 고생스럽고 힘들고 거기는 훨씬 사실 다리 펴 일어나 그런 데에도 불구하고 그런 기쁨에 처해 있다? 그것은 관념에 의한 거지. 그의 기쁨은 관념에 의한 기쁨이지 어떻게 보면 진정한 기쁨이라고 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은 한국에 와서 살다가 또 괴로우면 맨날 산티아고 가야지. 대체로 가본 사람들이 또 가더라고요. 예. 그 사람은 틀림없이 관념에 빠진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달라이라마만 보면 눈물이 흐르고 혈이 벅차오는 사람은 달라이라마 옆에 가서 살든가 맨날 달라이라마 보러 가야지. 예? 그러나 달라이라마 보든 여기 살든 똑같이 괴로움이 없는 사람이라면 굳이 왜 보러 가야 되지? 그거 있는 겁니다. 네. 자, 한번 실제 생각해 보세요.